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우건설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장중에 지금 23%까지도 급등을 보여주면서 자, 분명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수익률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급등이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내일 당장 뭐 갭상승이나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변곡점, 이동평균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해온 이 기준선에 대한 이탈이 없으면 급등을 한다고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는데 오늘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불기둥을 만들더라. 제 말을 믿고 또 대응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정말 이럴 때일수록 상승은 즐기되 정말 주가를 좀 냉정히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남긴 것도 딱 하나죠. 이제 이 대우건설 그 고지가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세력들이 파놓은 그 함정을 피해서 우린 이 수익 실현을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3만 원 가격이라는 비밀, 그리고 왜 지금 수익 실현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 최후의 맥점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일단 제 영상을 분명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딱 1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우건설은 최초 세력들이 설계한 역대급 3차 파동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15,000원 초반대 가격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24,000원이었던 게 지금 이 34,600원까지 지금 제가 말한 그 3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왜 이 대우건설이 3만 원을 넘겨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좀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짧게 다시 한번 보고 오자고요. 왜 계속 이 3만 원에 집착을 할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 효과 때문이에요. 홍보 효과. 이 3만 원이란 가격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신고가, 역사적. 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이 시장에 대한 모든 시선이 이 대우건설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쓰면서 올려먹는 것보다 더 큰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대우건설에 대한 주가도 더 상승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도 고가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신 대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홍보 구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보 구간. 내용에서 뭐라 그럽니까? 올리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에 우리가 너무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대우건설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 3차 상승이라고 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자, 1과 2, 3 이렇게 오르는 건데 여기서 또 1, 2, 3이 있습니다. 소파동. 아시겠어요? 1, 2, 3. 자, 그럼 현재 구간 보자고요. 3파동에서 1, 2, 3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3의 3 구간이죠. 자, 이 3의 3 구간은 원래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파동입니다. 가장 가파르고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더 가겠지라는 이 광기를 만들거든요, 광기를.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여기가 바로 상승의 피날레, 즉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그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홍보를 하는 이유는 개미들을 고점에다 띄워놓고 공포의 이 수직 낙하를 시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좀 도망칠 그 준비를 현재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어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3차 상승 뒤에 이 3의 3법칙, 이렇게 3의 3법칙 보시면 우리 기술인데 1차와 2차와 3이에요. 3의 3법칙이 나오고 이렇게 머무는 구간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대한항공통신입니다. 자, 1과 2와 3이 나왔어요. 3의 3법칙. 뭐 이게 뭐 3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날 윗골이 있죠. 그러니까 분봉 보면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장중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게 눌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과 2와 3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 3의 3법칙에서 똑같이 머무는 구간이 생기면 급락을 보이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머무는 구간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고점들이 형성이 된 구간을 우리가 잘 알면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을 보자고요. 그 머무는 구간 뒤에는 항상 말한 제 기준선이 있죠. 이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첫 신호라는 거죠, 이탈이 되는 게. 그리고 나서 온전히 얘는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 조정. 자, 대한항공통신도 어때요?
머무는 구간이 생기고 나서 깨지면 급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 추정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의 3법칙 뒤에 다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그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될 때는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3차 상승 뒤에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이다.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그럼 제가 보는 매도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열을 만든 종목들도 차례대로 보자고요. 이게 대우건설이고요. 이게 우리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대한강통신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보이세요? 자, 주가가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과열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도 말씀드린 대로 과열 밴드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상승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과열이 나오면 조정, 과열이 나오면 조정, 과열이 나오면 조정이다. 대한통신 역시 과열이 나오면 조정, 그죠? 과열이 나오면 또 조정이에요. 대우건설 역시 과열이 나오면 조정, 과열이 나오면 조정이죠. 또 다시 과열이 온 겁니다. 자, 물론 이 밴드 안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또 과열이니까. 그러니까 찍고 저항을 받냐? 아니면 그냥 저항을 받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이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이 시간 조정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는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더 갈지 말지 결정과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대우건설 오늘 35,000원 찍으면서 거의 다 왔던데요. 이게 넘어간다 해도 글쎄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 2파동에서도 고점을 이야기할 때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눌림목 잡아서 이 3파를 먹은 건데 3파도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이 과열에 대한 징후가 나오는 자리에서 제가 말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동시에 이탈이 된다. 그건 더욱더 확실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아래에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대우건설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제 이탈이 되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분봉상에서. 오늘 보시면은 어때요? 정확히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주가가 올라다 보니까 기준점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여전히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깨지면 무조건 이 30%를 팔 겁니다. 제가 보유한 거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한 대로 이 온전한 이동평균선의 이탈이 나올 때 전량 엑시트를 한다. 자, 그리고 끝이 났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만 원 이 돌파를 하는 이유, 홍보 효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량을 넘겨주고 급락을 한번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파동이 되돌림 나와요.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 자체가 수급이 지금 엄청 쏠린 종목이잖아요. 세력들이 이 홍보의 효과를 내는 이유는 여기서 엑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고 그리고 더 보낸다.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두고 그리고 나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 비교를 해야 됩니까? 이 원희골딩스랑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상향 매집을 한 뒤 한번 의도적 급락을 하면서 물량을 더 채우고 나서 한 파동을 더 만드는 이와 같은 그림이 대우건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하락은 우리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깊게 나요, 깊게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분봉이 깨질 때 여러분들 30% 판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기준선이 또 깨질 때는 전량 엑시트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대한강통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상승 그대로 다 먹은 상태에서 전량 엑시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한강통신처럼 똑같이 다 보내드렸는데 또 대응 안 하셔가지고 이런 하한가 맞고 이 기회비용 다 날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이 대우건설 저랑 같이 잘 매수를 하고 잘 보유를 했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고점에서 좀 잘 매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한 그 다음 파동이 나올 때 그새 뭐 그때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그 다음 파동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과 또 잘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타점, 맥점 있죠.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도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점 코치가 여기선 매도를 이야기하고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더 올라가는 이 아주 시원한 양봉이 있던 이 위 가격에서는 또 왜 매도를 이야기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 들어가시면은 상위 랭커들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